네, 이번은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문학작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우리 최근에 읽었었던 책들 중에 순위삼촌,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또 북한 이렇게 분단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서도 여러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사건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무고한 많은 민간인들이 정말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1948년에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1947년 제주도 4.1절 기념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제주도는요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본이나 이런 곳들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 들어와서 제주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고요. 전염병과 흉년 등으로 인해서 또 미군정 관리들이나 경찰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상당히 좀 민심이 흉흉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도중 중에도 보면은 뭔가 제주도가 일본이랑 가까이 있잖아요. 일본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요, 곳곳에 일본이 전쟁 중에 만들었던 수많은 참여와 기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마지막 방어선을 위해서 제주도를 엄청나게 많은 군사 요새화 시켜 놓으면서 많은 그 당시에도 희생을 당했던, 바로 지금 우리가 제주도가 아름답고 평화의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전쟁 중에 또 한국 전쟁 중에 사람 사건 이럴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 바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상황 가운데 1947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념식이 끝나고 막 가두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가두 시위를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이 기마경찰, 당시에 이제 말 타고 있는 경찰이 있었는데 이 기마경찰에 의해서 치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좀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경찰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려고 하자 군중이 뭐야 저 경찰 뭐 잘못했잖아 라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경찰이 민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하네 라고 오인해서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쏴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이 격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또 나중 돼서 이제 좌익 세력들과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 남조선 노동당 세력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들과 일부 주민들이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또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1948년 4월 3일 제주도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되는데요. 자,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약간 제주도에서 이러한 기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시 미 군정이 막 군대도 보내고요. 또 서북청년회라는 단체를 보냈어요. 서북청년회는 뭔가 군 조직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민간 조직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서북청년회, 우리나라의 서북 지역은 어딜까요?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에서 1946년 남한으로 넘어왔던 이북, 북한 쪽에 5개도 청년들이 만든 우익 반공단체가 서북청년회입니다. 1946년 이때 보면 이제 북한은 토지개혁을 막 실시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옛날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처벌하고 인민재판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쪽에 살던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가 싫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고향과 땅, 집을 다 버리고서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이 그렇게 북쪽에서 공산주의 세력, 공산당한테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 내려와서 남쪽에서 북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땅, 자기 집 다 빼앗기고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이 공산당 좌익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군정이나 이런 사람들, 이민정이 이 제주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쨌든 군과 공식 조직도 아닌 이 민간단체인 서북청년회를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 제주도를 뭔가 진압하고 탄압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법적 절차나 이런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냥 민간 조직인 서북청년회를 투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서북청년회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 그들한테 이 제주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서북청년의 사람들도 뭔가 자신들이 이 토벌 활동을 하면서 되게 강압적으로,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을 그냥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서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4월 3일에 1948년 4월 3일에 자, 제주도 4.3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군정이나 우익단체들이나 서북청년 이렇게 제주도민들 핍박하고 막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이 막 토벌하고 이렇게 되니까 4월 3일을 기해 가지고 이제 좌익 세력들과 일부 주민들도 여기에 반격을 해가지고 4월 3일에 막 경찰서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이런 서북청년단이나 이렇게 미군정 간부들 집을 습격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4월 3일부터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10일 날은 원래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있었잖아요. 단독 선거가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해요. 3개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선거구는 48년 5월 10일 내에 5.10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49년에나 돼야지 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좌익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니까 군과 경찰이 우익단체와 함께, 아까 우익단체 서북청년단들과 함께 대규모 진압작전을 실시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남한 땅에서 어쨌든 제주도 거기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무장해가지고 봉기 일으켰으면은 토벌하고 진압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그 무장 봉기 일으켰던 사람들만 토벌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무고한 그러한 제주도민들, 정말 좌익이 우익이 아무 상관이 없었던 수많은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통계에서는 3만 명은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학살이 당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진압작전에 의해서 군과 경찰의 우익단체에 의한 대규모 진압작전에 의해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당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는 제주도 여행을 정말 많이 갔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들렸다가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산 평화공원이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그 당시의 모습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비석들, 그리고 조각 작품도 있는데 너무 정말 넓은 곳에 그 당시 희생자들의 그 비석들이 있고, 또 가보면 그 위패들이 있거든요. 다 셀 수가 없어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니, 아무 죄 없이.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같은 날 제삿날인, 한 동네에 같은 날에 제삿날인 집들이 많다고 해요. 같은 날 이렇게 학살이 당해가지고 막 동굴에서 몇십 명, 어디서 몇십 명 이런 식으로 죽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같은 날 제삿날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이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한라산 중턱으로 좀 숨어 있다 보면은 나리가 끝나겠지 이런 생각들 했지만 끝까지, 거의 마지막 토벌되는 게 1954년 6.25 전쟁 끝나고 나서까지, 그 다음 해까지도 실질적으로 무장 토벌 때나 인민유격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4년까지도. 또 어떤 경우는 마지막 무장대원이 잡힌 게 56년까지도 잡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군사정보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북한 공산당이 지령을 내려 시킨 것이다라고 해서 뭔가 여기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정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산평화공원도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정말 어쨌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2만 명,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가슴 아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겠죠. 또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일어난 사건이 여수순천 10.19 사건입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수립되잖아요. 근데 1948년 4월 3일날 이미 사당 사건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새로운 정부, 이승만 정부가 들어왔던 1948년 8월 15일에도 이 제주 사당 사건은 이제 진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주 사당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육지에 있는 부대를 제주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여수, 순천, 전라남도 끝이잖아요. 제주도랑 가깝죠.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자 제주도로 파견해서 사당 사건을 진압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군대들에는 그 안에 국군, 당시 국군이 그랬대요. 국군 내부에도, 남한의 군대 국군 내부에도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파견되려고 했던 부대가 14연대인데, 14연대 소속의 지창수 상사, 김지혜 중위, 이런 좌익계 군인들, 좌익 세력이었던데 군인 간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동을 거부했어요.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이죠.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여수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벌교, 고흥 같은 전라남도 지역들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당연히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남한에서 좌익 공산주의 세력, 군대 내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면 진압을 해야겠죠. 진압을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무고한 민간인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또 희생이 당한다고요. 그래서 뭐 토벌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좌익 세력인지 공산당원인지 뭔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생님이 싫은 사람이 있어. 옆집에 제가 싫으면은 그냥 제 공산주의 활동하는 거 봤어요 라고 하면은 뭔가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처형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개인의 원한에 의해서 무고해가지고 처형당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또 희생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반란은 곧 진압을 하긴 하는데, 이제 도망갔던 세력들이, 일부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가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라고 하죠. 빨치산 들어봤죠. 그래서 일본 세력들이 백운산과 옆에 근처에 있는 백운산, 지리산을 도망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북한도 내려오면 이제 빨치산들이 호응하겠다라고 또 하나의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 빨치산은요, 선생님 어렸을 때 빨치산이니까 빨갱이들의 산에서 빨치산이라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배웠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빨치산은 이제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원래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어로 파르티가 이제 당원, 동지, 당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말로 좀 유격대원, 뭐 게릴라 대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어원이 된 파르티잔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파르티잔의 발음을 이제 우리식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빨치산 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파르티잔이라는 말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모여있는 산, 빨갱이들이 지리산에 모여있다 해서 빨치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치산 어쨌든 활동을 이제 지리산에서 계속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군대 내에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 군대 내부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한 숙군 작업,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는 좌익 세력을 찾아내는 그런 숙군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숙군 작업을 해서 거의 당시 군인들의 거의 5%에 달하는 많은 군인들이 옷을 벗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당시의 군대 내에도 좌익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또 제정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반공 정책들을 이승만 정부에서는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정부 수립을 두고서도요,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 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곧 이어지는 남북 6.25 전쟁까지도 이어졌다는 데서, 이 시기에 상당히 좀 독립을 맞이한다면 정말 기쁘게 파티를 축제를 벌여야 될 시기에, 이념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해방된 조국에서 국가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솔직히 좀 많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조사할 것들은 조사를 제대로 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 세우는 것들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